자, 그대로 1편에 이어 본격적인 괌 여행 완벽한 리뷰 2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카니오입니다. 자, 괌으로 떠나기로 했으면 비행기 티켓 예약을 해야겠죠. 보통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편과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편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이기에 부산이 가까워서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표를 예약했고요. 인천공항에 관해서는 보라카이 리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는 보통 출발 2달 전에 스카이스캐너를 이용해서 예매를 합니다. 2인 왕복 티켓을 김해공항에서 괌 원팍공항으로 제주에어 이용을 했고요. 1인당 24만 4,100원, 2인 48만 8,200원으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날짜는 6월 23일부터 7월 2일 약 열흘간인데 23일 저녁 출발 새벽 도착이고 2일 새벽 출발 2일 아침 도착이라 제대로 된 숙박으로 따지면 8박 10일 정도예요. 비행시간은 총 4시간이고요. 우리나라보다 시차가 1시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10시 5분 출발이라면 새벽 3시 5분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좌석은 굉장히 좁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돌아올 때는 편하게 오고 싶어서 보통 돌아오는 날이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제주항공 지정 좌석 가장 앞자리를 따로 구매했고요. 1A, 1B 맨 앞자리 좌석 2인 6만원을 더 지불을 했습니다. 나름 조금 더 넓고 편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수화물은 한 사람당 위탁 수화물 23kg까지고 두 사람이 합산하여 한 가방 안에 46kg 이렇게는 불가해요. 사실 저희는 기본적인 짐을 제외하고도 뭐 카메라라든지 그런 부가적인 장비들도 챙겨갔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짐이 좀 많아서 한 짐에 다 모아서 가고 싶었는데 한 사람당 23kg라고 해서 두 사람이 같이 합산해서 한 대 짐을 모을 수는 없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기내 소화물은 한 사람당 10kg까지인데 뭐 1, 2kg 늘어나는 건 유연하게 넘겨주더라고요. 여기서 위탁 소화물이란 비행기로 짐을 보내는 소화물을 얘기를 하고요. 기내 소화물은 말 그대로 탑승객이 짐을 비행기 좌석까지 가지고 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김해공항까지 차량 이용 시에는 장기 주차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공항과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뭐 경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모두 50% 할인이 되고 주중에는 7,000원, 주말에는 만원의 이용료니까 총 금액에서 50% 할인하면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공항과 거리가 있지만 무료 셔틀버스가 있고 또 공항까지 10분도 안 걸리니까 부담없이 장기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공항으로 들어가서는 2층이 예매한 티켓을 체크하는 곳이니까 각자 예매한 항공사를 잘 보고 줄 서시면 예매한 티켓을 확인해 줄 거예요. 자, 다음은 리조트 예매입니다. 관광이냐 휴양이냐에 따라 리조트를 선택하시면 좋은데 관광이라면 나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비교적 저렴한 호텔을 선택하시고 휴양이 목적이라면 수영장 퀄리티나 수영장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전용 비치는 또 어떤지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방에서 바라보는 뷰 또한 중요하죠. 뭐 대부분 바다를 바라보는 오션뷰라면 가격이 조금 있고요. 그게 아닌 주차장 뷰라든지 뭐 산이 보이는 마운틴뷰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대부분 저녁 늦게 도착 또는 새벽 도착이기 때문에 우선 첫날은 가장 저렴한 곳을 찾게 되는데 정말 저도 다양한 호텔들을 비교했을 때 저희는 비교적 깔끔하고 이동이 편한 시에스타 낮잠 카페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시에스타 낮잠 카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패키지별로 가격이 다른데 1인 풀 패키지 43,400원이에요. 2인으로 할 시에는 86,800원이겠죠. 모든 패키지의 공통적인 건 침대 같은 리클라인 의자에서 취침하는 거고요. 풀 패키지에는 파우더룸 이용과 음료 한 잔 무료 제공, 시리얼도 무료로 제공되는데 우유는 한 번밖에 리필이 안 되더라고요. 간단히 세면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수건은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잠만 자는 스몰 패키지를 추천할게요. 뭐 음료나 시리얼 아무 의미 없어요. 상주하는 직원이 직접 원하는 시간에 모닝콜을 해주니 걱정이 없고요. 엄청나게 넓고 어두운 방인데 그 안에 리클라인 2개씩 이렇게 막 널찍히 떨어져 있어요. 커튼으로 가림막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되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좋은 건 단순히 잠만 자고 일어나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호텔로 드랍 또는 공항으로 드랍해주는 게 무료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가셔서 처음에 몇 시에 깨워주고 몇 시에 호텔이나 공항으로 드랍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바우처는 캡처 또는 프린팅 해 가시고요. 직원도 한국말 잘 하고 어느 정도 알아들으니까 영어 안 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예약한 두 곳의 호텔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머물렀던 곳은 피에스타 리조트라는 곳인데 총 열흘간 오고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8일간 일정 중에서 첫 4박은 바깥 생활을 주로 하기 위해서 관광, 중간 정도 가격인 리조트를 선택했는데요. 1박에 176,890원, 4박에
총 70만 7,560원 들었습니다. 부가세 포함이고 조식은 불포함된 가격이고요. 룸에서 바라보는 뷰인 전용 비치가 저희가 후에 4박을 머물렀던 하얏트보다도 예뻤고요. 때에 따라서 바베큐 석식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해요. 오션뷰를 예약했던 고객들 중에 다른 예약 고객을 위해서 마운틴뷰로 하루 정도 양보하면 바베큐 무료 쿠폰을 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는 오션뷰를 예약했는데 하루 정도만 마운틴뷰로 숙박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료로 바베큐 석식 쿠폰을 주더라고요. 첫날 데스크에서 체크인 시에 직원이 제한을 하는데 1박 마운틴뷰로 양보를 하면 이튿날부터는 방을 오션뷰로 바꿔준다고 해서 첫 1박은 석식으로 제공되는 바베큐 무료 쿠폰을 제공받았습니다. 바베큐 먹으면서 원주민 쇼도 함께 볼 수 있는데 뭐 한 번쯤 볼만한 쇼이고요. 다만 바베큐는 뷔페 형식인데 해물과 고기가 있어요. 고기 질이 상당히 나쁘고 맛있다라는 느낌은 못 느꼈어요. 전체적인 모든 음식이 짠맛이 강하고요. 하지만 원주민 쇼는 한 번쯤은 경험하고 볼만한 쇼였다라는 거. 방은 전반적으로 깔끔한 방이고 벌레는 없었어요. 뭐 하우스키핑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는데 수건만 교체했는데 그때마다 팁은 따로 안 주셔도 돼요. 직원들이 특히 친절하다거나 뭐 좋았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현지인 특성상 일 처리가 굉장히 느릿해요. 호텔 내에는 작은 편의점이 있고 갖가지 물건을 다 파는데 주인이 한국인이에요. 로비에 직원에게 문의하면 전자레인지 위치를 가르쳐 주는데 뭐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이라든지 밖에서 먹고 남은 음식들을 데우기에 좋습니다. 거의 호텔에서는 씻고 잠만 자는 용도로 머물렀기에 뭐 구체적인 느낌은 그냥 그렇다. 하지만 후에 머물렀던 하얏트 호텔보다 뷰라든지 전용 비치는 더 좋았다. 시내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지도상 시내와 거리가 좀 있는데 직접 가보면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될 정도로 부담 없는 거리예요. 다음은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4박은 휴양을 목적으로 좀 좋은 호텔, 고급 호텔을 머물렀는데 1박에 25만 6,900원이었어요. 총 4박에 122만 7,670원이었어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에 조식은 역시나 불포함이고요. 총 4개의 수영장이 있고 꽤 크고 넓어요. 게다가 3개의 수영장은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고 수영장 내에는 슬라이드가 있어요. 미끄럼틀 같은 거. 근데 그게 굴곡이 있고 나름 길이가 있어서 진짜 재밌더라고요. 인테리어가 되게 고급지고 방이 넓으면서 화장실이 엄청 고급스러운데 하우스키핑은 3일째부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건 교체 같은 건 언제든지 요구하면 바꿔주기도 해요. 벌레를 본 적은 없고요. 주차장 건물이 따로 있어요. 보통 일반 고객은 4층에 있는 방으로 주는데 더 고층을 원할 시에 하루 25불 정도를 더 지불해야지 상위층에 방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식을 빼고 예약을 했는데 조식 가격이 워낙 세고 석식 바베큐 가격만 1인 98불 정도 하더라고요. 거진 100달러죠. 한국인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가족 단위 고객이 굉장히 많아요. 4층에는 공용으로 쓰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세탁기와 탈수기,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이 있어요. 진짜 여기서 놀라운 게 정수기가 한국의 웅진 코웨이 정수기라는 거. 세탁기랑 탈수기는 유료고요.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은 무료예요. 호텔 내에 마트가 있고 결혼식장도 따로 있는 진짜 큰 호텔입니다. 일본인들이 해외 결혼식 장소로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해변가에서 웨딩 촬영하는 일본인들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저희도 셀프로 촬영해봤고요. 비치 앞에는 바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트와 물놀이 장비를 대여해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저렴하진 않아요. 저렴하진 않은데 커플이 이용 시에 50불이면 오후 4시까지 풀로 다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패키지도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저희도 그걸 이용을 했는데 발로 굴리는 보트나 뭐 카약 같은 게 종류가 엄청 많은데 다 거기서 거기고 뭐 따로 스노클링 장비를 챙겨갔다면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장점은 고급 호텔답게 방이 넓고 좋다라는 거. 또 호텔 로비에서 나와서 2에서 3분 거리면 시내가 있어서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보라카이의 페어웨이 리조트를 생각하면서 다양한 수영장에서 연인끼리 뭐 다양한 사진 찍으면서 휴양을 즐기려고 선택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런 목적의 사람들이라면 엄청나게 비추천하는 호텔이에요. 상당히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자면 너무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많아서 저는 그 모습이 전체적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죽인다고, 아니 어쩌면 망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가족끼리 놀러온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죄송한 말인데 수영장에 온갖 튜브들이 널려있고 뭐 애들부터 어른까지 막 래시가드로 온몸을 싸매가지고 거기다가 막 애들 소음에 그런 모습들이 결코 유쾌하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최근에 이해를 했던 게 호텔에 가면은 뭐 수영장 내에서는 튜브 사용을 금지하는 곳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뭐 어느 방향으로든 수영장
수영장을 배경으로 막 예쁜 사진 찍으려고 해도 뒷 배경에 찍히는 사람들이 잠수부, 해녀, 형형색색 온몸을 휘감은 막 관광객이 찍혀가지고 수영장에서 사진 찍는 걸 포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젊은 남녀 커플의 입장이고 가족끼리 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커플이라면 절대 다른 곳을 추천할게요. 근데 안타깝게도 괌이라는 여행지 특성상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아서 다른 곳을 택해도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피에스타와 하얏트를 머물렀는데 적어도 피에스타는 하얏트보다 그런 모습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부디 한국인들의 온몸 싸매기 하는 그런 막 레시가드와 막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라 그러면 솔직히 너무 개인 의견인가요? 아무튼 제 개인적인 나쁜 점 말고는 전반적인 느낌은 피에스타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가격도 2배인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한국인을 피해서 해외로 간 건데 마치 제주도 놀러 온 느낌? 나름 머물렀던 호텔 중에 안 좋은 기억의 호텔이었고 오직 좋았던 점은 우리가 여기서 간이 웨딩 촬영을 했다는 것 정도? 지금 이 괌 리뷰를 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여행지에서 같은 나라 사람들인 한국인들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대개가 욕이긴 하지만 자, 공통적인 체크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예약번호, 호텔 바우처, 예약 담당 번호 그런 거 미리 메모해 두시고요. 대부분 호텔은 엘리베이터 이용 시에 카드키를 꼽고 올라가려는 층수를 눌러야 돼요. 방에 들어갈 때도 방키를 꼽고 빼는 시스템이에요. 수영장 이용하실 때는 타올을 빌릴 수 있는 카드 2장을 주는데 제시하고 타올을 받고 이용한 뒤에 타올을 반납하면 카드를 다시 내주는 시스템이에요. 잃어버리면 개당 $10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밖에서 음식을 포장해 오거나 사왔을 때 음식을 데울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다라는 거. 괌 호텔은 전체적으로 조식이 불포함으로 저렴하게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조식을 포함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할 시에 본인들이 조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가격을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괌 호텔을 이용하면서 느낀 동남아 쪽 호텔과 다른 점들은 외부인 출입을 금하려고 카드키로 호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려는 어떤 층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카드키를 꽂아야 되는데 애초에 외부인 출입을 막는 동남아 호텔보다는 그런 점들이 좀 불편했어요. 별거 아닌데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 카드키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게 솔직히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영장 쪽에서도 동남아에서는 룸 번호만 얘기를 하면 타올을 빌려주고 반납하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또 다른 카드를 제시를 하고 타올을 받고 타올을 돌려주면 다시 카드를 되받는 그런 행위들이 조금 불편했다면 불편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룸에 들어갈 때 동남아의 호텔은 카드키를 터치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카드키를 쑥 넣었다가 다시 빼야 되는 정말 별거 아닌 귀찮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갔던 동남아에는 기본적으로 조식이 포함된 가격이 저렴한 호텔이 많았는데 괌의 호텔은 조식을 포함하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친절도라든지 일처리 등등 동남아 쪽이 사실상 훨씬 편리했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로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통신사는 잘 모르겠고 SK는 괌 로밍이 무료예요. 대략 기간은 한 달까지도 무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SK의 괌 프리패스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든 매번 로밍을 했기에 유심칩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지만 SK는 어쨌든 괌이 무료 로밍이라는 거. SK 광고도 굉장히 많아요. 가장 중요한 예산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무엇을 사건 싸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대부분 한국의 1.5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는 8박을 머물면서 액티비티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최소한 사용할 현금을 $1,000 우리나라 돈으로 123만 2천원을 가져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환율이 1176원이었고 수수료 90%로 받았던 거예요. 거기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모자른 돈이어서 결국 카드까지 쓰고 왔어요. 대략 150 정도 사용했던 것 같고요. 렌트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원을 사용을 했죠. 밥은 3끼 중 1끼만 식당에서 먹고 나머지 2끼는 편의점을 이용을 했고 주전부리와 최소한의 쇼핑 몇 번만 한다면 1박에 1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서 1박 10만원이면 문제가 없었는데 확실히 여긴 달랐어요. 비싸고 비쌌어요. 렌트카
렌트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다양하고 많은 광고 때문에 솔직히 가기 전에 혼란이 왔었거든요. 보라카의 픽업 샌딩과 마찬가지로 온갖 광고 업체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예약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사기꾼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행의 시작이 예약과 예매인데 뭐 그런 기분이 나지를 않았어요. 마치 뭔가 속고 있는 느낌? 뭐 게다가 광고라는 게 뻔히 느껴지는 블로그 후기는 뭐 딱히 나쁠 거 없는데도 믿음이 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예약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렌트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누구나 그렇듯이 여행지에서 뭔가 기분을 내기 위해서 저도 스포츠카를 알아봤고 머스탱과 카마로 노란색이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도착해서 그나마 광고가 좀 덜했던 곳, 그런 한인 업체를 찾아갔는데 저렴하다, 뭔가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솔직히 친절함 이런 건 필요 없었어요. 뭐 사기만 안 치면 됐지 뭐 그딴 거 따질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미 렌트카 업체에 도착하기 이전에 밤 거리를 이렇게 쭉 봤는데 진짜 노란색 카마로랑 머스탱이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왠지 막 나 관광객이다, 아니 나 한국인 관광객이다 라고 티내는 것 같아서. 게다가 찾아갔던 한인 업체가 제가 이용해보고 좋으면 성심성의껏 이 업체를 알리고 싶다 라는 전제하에 뭔가 할인을 기대했죠. 이건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체 현지 물가가 비싼 탓에 렌트카 비용이라도 뭔가 좀 절감해보고 싶었던 저의 헛된 기대였어요. 제가 그렇게 파워 블로거를 욕하면서도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되게 참 모순적이긴 한데 어차피 여기도 열심히 막 네이버 블로그 등 막 광고로 사람 홀리는 곳이었으니까 멍청하게도 안일하게도 나도 거기 동참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돈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저의 성격상 대화 도중 중간중간 막 스스로가 너무 속보임이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업체 사장도 뭔가 꿍꿍이가 넘치는 듯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또 제가 꼭 가고 싶었던 북부 니티디안 비치는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가 온전치 못하고 비포장 도로가 많으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거기 볼 것도 하나도 없고 여행은 남부만 하면 된다. 북부 갈 필요 없다. 그리고 혹시나 북부 가려면 우리 렌트카로는 가면 안 된다. 거긴 보험 적용도 안 해줄 거다. 막 이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웬만한 한인 업체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아마 북부의 비포장 도로를 가지 못하게 막는 렌트 업체도 많으니까 필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3편에도 나오겠지만 괌의 북부가 얼마나 볼 게 없으면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괌에서 제일 좋았던 곳이 북부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업체만을 렌트 계약을 하지 않았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선택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냥 그 분위기가 되게 언짢았고 스스로도 너무 뭔가 마음에 안 들었고 또 뭐 불안감도 있었어요. 뭐 예약하지 않고 왔으니까 여기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딜 가야 되나 뭐 그런 걱정도 있었고, 그렇게 렌트카 업체를 나와서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빨간색 픽업 트럭을 보고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남자들의 로망과도 같은 그런 막 큰 트럭 있죠. 되게 때깔나는 엄청 큰 픽업 트럭을 실제로 보니까 와 저런 건 왜 렌트를 안 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앞에 간판이 있었는데 렌트카 업체라고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피에스타와 하얏트 중간에 구멍가게 같은 렌트카 업체였는데 이름은 아일랜드 렌트카입니다. 현지 업체였었어요. 그냥 보자마자 그냥 문 열고 바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여자 사장님과 남자 직원 하나가 있었는데 진짜 손님 하나도 없이 막 파리만 날리는 듯한 그런 사무실 분위기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밖에 세워져 있는 트럭이 렌트카냐, 나 저거 렌트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불성실한 한국 메뉴판이 구석에 있었는데 아마도 제가 그 업체를 처음으로 이용한 한국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막 몇 가지 주접과 쓸데없는 대화와 어떤 조율 끝에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네이버 등 각종 광고 업체에는 픽업 트럭 렌트카가 거의 없어요.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1일 평균 가격이 $120 정도고 카메로나 머스탱이 $99에서 $110인 것에 비해서 스포츠카보다 픽업 트럭이 훨씬 비싸요. 거기다가 풀보험까지 적용하면 거의 하루에 $150 정도? 하지만 제 말주변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사장님이 좋았던 건지 제가 계약한 정확한 가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렌트했습니다. 정말 최고였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업체를 찾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렌트 예약 없이 직접 현지 업체를 찾아서 계약하는 이들이 있다면 한국에서 렌트 예약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장담할 수는 없는데 한인 광고 업체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뭔가 여행자라는 기분이 나고 남자라면 자기 여자에게 좀 더 든든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괌으로 오기 전에
사실 렌트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텐데 차에 뭐 바퀴벌레가 있다든지 차가 더럽다든지 고장난 차인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지 뭐 디자인 등등 우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 광고에 휘둘리는 제가 싫었고 뭔가 내키지 않는 행위 또한 뭔가에 휘둘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뭐 솔직히 벌레고 차량의 상태고 각종 쿠폰과 서비스 뭐 이딴 거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건 모든 걸 완벽히 걸치고 가는 여행 자체가 싫었고 그런 쓸데없는 막 각종 쿠폰이라든지 서비스 해줄 돈으로 차량 가격이나 할인해주지라는 생각이 더 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라카이 등지에서도 픽업 샌딩 예약 없이 부딪히는 여행자의 기분을 내고 싶었던 거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했었던 거고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많은 여행객들은 그리한다라는 어떤 자부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비행기와 숙박만 하면 됐지 그냥 가서 하지 뭐라도 되겠지라는 그런 부심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고 저는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보험은 무엇이든 풀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원래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타이어고 차량에 기쓰고 뭐 모든 게 방어가 되는 보험을 가입했고 뭐 차량의 상태도 나쁘지 않았다. 잘 나갔고 잘 섰고 뭐 캐캐 묵은 냄새가 좀 나긴 했는데 저는 여행자고 제가 바란 건 뭐 롤스로이스가 아니니까 게다가 픽업 트럭이잖아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3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남들이 쉽게 다니지 못하는 곳을 마구 막 갔거든요. 결국 최고의 선택이었고 관광 온 사람들 치고 픽업 트럭을 렌트한 여행객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적어도 한국 사람 중에서는 말이죠. 뭐 그런 쓸데없는 부심으로 5일 동안 잘 타고 다녔고 그리고 뭐 어디 주차하고 딱 내릴 때면 막 나 남자 막 이렇게 하고 적혀 있었고 뭐 다시 올라탈 때면 뭐 또다시 뭔가 남자 뭐 이런 티가 나는 그런 차였어요. 뭐 이게 바로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괌에는 픽업 트럭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는 넓지 막 비포장 도로도 많지 과속할 곳도 없지 이러니까 픽업 트럭이 다니기엔 최적의 장소고 또 미국인들은 워낙 큰 걸 좋아하니까요. 큰 거. 하지만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라면 비추천합니다.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주차와 운행이 쉽지가 않고 저야 뭐 베스트 드라이버니까 뭐 기본적인 옵션은 후방 카메라와 블루투스 등이 깔려 있고요. 연비 옵션과 뭐 차선 이탈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당시는 아니었지만 현재 일본 불매 운동 중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도요타가 픽업 트럭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렌트한 픽업 트럭도 도요타의 타코마라는 유명한 차인데 연비도 꽤나 만족했고 5일 동안 각지를 돌아다녔지만 기름 한번 넣지 않았고 반납할 때 풀로 주유하고 돌려주면 돼요. 물론 처음 탈 때는 기름이 풀로 가득 차 있고 북부로 가건 어디로 가건 제한도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렌트했던 곳을 소개시켜 주는 거라고 광고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이용을 했고 게다가 제 기준에는 그들이 굉장히 친절했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솔직한 분들이었고 차량의 상태도 나쁘지 않았어요. 혹여나 이것저것 막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까다롭게 따지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상대해주는 할인 업체들을 추천할게요. 그리고 또 제주도는 뭐 한국에서 렌트하는 새끼들 중에서 차량 내에서 흡연하지 말라는데 지는 모를 거라 생각하고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내 차 아니라고 차를 존나 더럽게 쓰는 사람이라면 모든 책임은 당신 같은 더러운 한국인에게 있음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운행 전에 다각도로 영상을 찍어 놓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건 스스로의 보험이니까. 괌의 다양한 렌트카 업체에는 차량의 종류도 가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저 뭐 40달러 차량부터 120달러까지 다양하고 보험은 최저 보험과 중간 보험, 풀 보험이 있어요. 각 보험은 10달러 가량 차이가 나고 최저 약 12달러 정도예요. 차량 내에서는 금연이고 각 업체마다 철칙이 있으니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만약 저와 같이 쓸데없는 걸로 따지지 않고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지인 분위기와 여행자의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저는 제가 직접 이용을 해봤던 괌 아이슬란더 렌트카를 추천합니다. 그래. Kapatid. Kawaii. 너무 kawaii. Kawaii. Oh, I'm sorry, Korea. I'm sorry. Yeah. Excuse me, ma'am. 와이어 고친다고? 놀거리와 액티비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괌에는 정말로 다양한 액티비티가 존재하고 사실 저는 액티비티를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현지에서 예약하면 많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확실하지는 않아요. 뭐 솔직히 렌트카도 뭐 그런 소리 되게 많았거든요. 현지에서 예약하면 뭐 비싸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으니까 액티비티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쨌든 액티비티는 돌핀 크루즈가 가장 유명한데 꼭 돌핀 크루즈를 탄다고 해서 돌고래를 꼭 볼 수 있다는 건 아니랍니다. 뭐 날씨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다
있다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솔직히 직접 현지에 가보고 일정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직접 가서 예약해보는 것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주변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거기에서 뭐 가격 차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일정은 워낙 현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었고 또 바다가 있고 물안경만 있으면 저희는 그렇게 노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딱히 액티비티를 업체를 통해서 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은 없었어요. 사실 액티비티 가격이 비싼 것도 있었고 뭐 동남아에서 다 해봤던 거라서 크게 흥미는 없었어요. 다만 하얏트 호텔에서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슬링샷이라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 놀이기구는 해본 적 없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해볼만 합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게 재미있더라고요. 가격은 2인에 50불인데 타기 전에는 진짜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운데 막상 타보면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고 또 괌의 어떤 야경은 덤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50불에서 20불 더 추가를 하면 촬영한 영상도 파일로 담아주는데 참고하실 건 출발 전에 엄청나게 무섭고요. 튕길 때는 재미있고 몇 번 바운스 할 때마다 또 무서워요. 뭐 어쨌든 재미있다. 하지만 뭐 먹고 타지는 말아라. 빈속에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 액티비티는 설명된 것들을 천천히 잘 보시고 예약하실 분들은 예약하시고 아니면 뭐 딱히 그런 게 필요 없다 하시면은 그냥 여행을 가셔도 무난하게 볼거리도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꼭 여기서 예약해서 가는 걸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샌드캐슬 매직쇼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꼭 보시는 걸 추천해요. 권장해요. 화려한 마술쇼인데 하얏트 호텔 바로 옆에 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중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어요. 너무 멋지고 화려하고 특히나 마술쇼 중간중간에 중국인들이 보여주는 무술쇼는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깔끔한 차림으로 분위기 내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이것만은 꼭 미리 예약해야 되고 일정 중에 필수라고 생각해요. 일반 좌석과 VIP 좌석이 있는데 일반 좌석은 조금 뒤쪽에서 극장처럼 보는 곳이고 VIP는 맨 앞자리에서 무료 음료를 드시면서 함께 보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앞자리보다 일반 좌석이 감상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맨 앞자리 좌석은 마술사가 이끌면 무대에 올라가기도 해요. 제 여자친구도 직접 올라가서 호랑이를 굉장히 가까이서 봤는데 어쨌든 정말 후회 없는 마술쇼입니다. 샌드캐슬 매직쇼 VIP 앞좌석 예약은 1인당 142,000원, 2인에 284,000원을 줬고요. 부가세 포함이고 음료 2잔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예약을 하시면 무료 픽업도 해주니까 혹시나 샌드캐슬과 거리가 있는 숙소에 있다고 하셔도 무료 픽업을 해주니까 시간대 확인하시고 픽업 버스를 타고 감상하러 가시면 됩니다. 뭐 저희와 같은 하얏트 호텔 투숙객들은 그냥 시간 맞춰서 걸어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준비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챙겨가시는 물품 외에 이거는 꼭 챙겨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스노클링 장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 슈즈, 모기약, 선크림. 자외선이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선크림 스프레이로 된 거 추천을 드리고요. 선크림 꼭 챙기시고 알로에 젤, 그 다음에 샴푸, 린스, 바디 젤. 호텔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샴푸나 린스들이 품질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나 여자분들에겐 너무 안 좋으니까 샴푸와 린스, 바디 젤은 따로 챙기시길 바라고 차량용 충전기와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요 두 가지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촬영을 운행해서 다녔던 곳이 많아서 이거 두 개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용 충전기와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미니백과 3편에서 설명드리는 리티디안 비치를 위한 비치 타올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볼펜 꼭 챙기시고요. 면허증도 꼭 챙기시고요. 면허증은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 면허증을 들고 가시면 돼요. 면허증을 만약에 안 들고 왔다 그러면 렌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120V 돼지코드 꼭 챙기시고요. 또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와 볼트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돼지코드 꼭 챙기시고 마지막으로 데오드란트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 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진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너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겨드랑이에 암내 제거제 꼭 뿌리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괌으로 떠나기 전 필수 준비물과 예약과 예매를 모두 했다면 3편에서는 출발과 도착, 택시, 렌트카 운전 주의사항과 주차, 횡단보도, 음식과 맛집, 팀 문화, 쇼핑과 마트, 관광 장소 등 그런 자세한 것들을 다루니까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이자 비디오그래퍼 카니어였습니다.